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픽 토크 뉴스 시사 통통을 진행하는 김관수 TV입니다. 이제 제법 아침 저녁으론 바람이 서늘합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들 하세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정권 지키기 위해 국가 안보까지 동원하는 극우적 사고의 작태를 살펴봅니다. 한미 양국이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EDS 시리즈 회의를 열고 확장 억제가 북핵에 대응하는 가장 적합한 방안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핵심 인사인 김용현 신임 국방부 장관은 자체 핵 무장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을 했습니다. 극우 지지자 결속용 발언을 서슴지 않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핵심 인사까지 자체 핵무장을 거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간 윤석열 정부가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에는 전혀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대외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를 자주 국방 실현 의도로 해석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확장 억제를 넘어 전술핵 재배치 등 핵무장에 준하는 조치를 끌어내기 위해 자체 핵무장론을 띄우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지만 이는 비확산을 강조하는 미국 입장에서 보면 남한의 핵무장과 별다를 것이 없다. 즉 미국이 용인할 수 있는 선택지라고 보기 어렵다. 이에 지지층만을 바라보는 윤석열 정부의 정치가 국가안보 사안에도 투영되고 있는 것이라는 진단이 나옵니다. 지난 4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패배 이후 윤석열 정부는 국정 운영 방향을 수정하는 대신 지지층의 결집을 더 강화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김문수 노동부 장관 등 극우적 색채를 띤 인사를 전면에 내세우고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규정하는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 지지층 결집을 통해 현재 위기를 버티려는 의도가 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정책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국가 안보는 특정한 지지층만을 바라보고 결정하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안보에 과도한 정치성이 투영되면 이는 곧 국가 존립의 위기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국회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안보와 외교의 여야는 없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곤 합니다. 물론 여기에도 정치적인 유불리에 따른 판단이 들어가지만 그럼에도 안보와 외교 문제는 초당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최소한의 공감대는 존재합니다. 이 최소한의 공감대에서 벗어나 지지층만 바라보게 되면 국민들이 불안해지고 나아가서는 대외적 신인도 하락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이 떨어지고 국익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정권을 지키는 정권 안보를 위해 국가를 지키는 국가 안보를 위기에 빠뜨리지 않길 바랍니다. 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까지 성토하고 나섰습니다. 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이 얼마 전 문매를 맞은 발언이 하나 있지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지난 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본인이 이렇게 전화를 해서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경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 이 발언에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한 말입니다. 나는 그런 몰상식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의료개혁을 한다는 자체에 대해서 내가 상당히 우려를 표시하는 거예요. 김 전 위원장은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최근 낙상으로 이마를 다쳐 응급실 22곳에 전화를 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며 뺑뺑이 경험을 밝힌 바 있었지요. 대통령실은 박 차관의 경지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오늘 정부가 제로 베이스에 대한 입장을 보완 설명했는데요. 여야 반응은 어떤가요? 네. 정부 관계자는 의료계를 향해 과학적 근거와 함께 다른 의견을 제시하라고 밝혔습니다. 제시하지 않으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재논의는 없다고
못을 박았는데요. 이에 대한 여야의 입장은 오늘도 극명하게 갈려 과연 여야 의정협의체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을지 벌써부터 우려가 나옵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의 말입니다. 정부가 지금 시작도 하기 전에 의료계에 대해서 무슨 기선 제압하는 겁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의 말도 들어봅니다. 최선을 다해서 의료계도 동참한 가운데 여야 의정협의체가 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기시다. 일본 총리 부인 유코 여사네요. 어딜 같이 방문했나 봐요? 네. 한 K-팝 엔터테인먼트사인데요. 한일 문화 교류 방안론의 차 두 여사가 아이돌 연습생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김 여사가 일본 연습생들에게 한국에 온 계기를 묻자 한 연습생은 BTS의 공연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아왔다고 답했다고 하고요. 유코 여사는 여러분 덕에 한일 국민이 서로 마음을 열어 이해가 깊어지고 있다고 격려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은 작년에도 두 여사가 5번 이상 만나며 우정을 쌓아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보죠. 족쇄 풀린 이준석.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인 것 같은데 뭔가에서 벗어났나 보군요. 네. 이 의원 2021년에 성접대 논란에 휩싸였었죠. 이 의원이 최초 의혹 제기자인 유튜브 가세연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자 가세연 측이 다시 이 의원을 무고죄로 고발했었는데요. 2022년 10월 경찰은 의혹의 실체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지만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오늘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로써 의혹이 제기된 지 2년 9개월 만에 이 의원은 의혹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000 방지법. 또 어떤 인물이 논란인가 봅니다. 네. 다음 달 치러지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된 인물이 있죠.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실형을 살았던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인데요. 당선 무효로 선거 보전 비용 약 30억 원을 반납해야 하지만 곽 전 교육감은 이를 다 반납하지 않고 출마해 논란이 되는데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선거 비용 반환 의무자가 전액 반환하기 전까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광노현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습니다. 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납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오후 2시경 경남 양산 평산 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이 대표가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것은 지난 2월 이후 7개월 만입니다. 이날 예방에서 이 대표는 포용을 강조하며 당내 계파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단일 대우를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해 수사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만남이라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